중세 인문 삼총사, 문학적 원동력은 사랑 앤드 윤희윤 국가도서관 위원장. 윤희윤의 지식인류. 르네상스 인문학 명작의 속살과 비화. 르네상스 거장 3인의 걸작 신곡, 칸초니엘의 데카메론 탄생 비화. 괴테, 미켈란젤로, 푸치니, 셰익스피어 등 장르시대 너머 후배들이 오마주. 이탈리아 베로나의 시뇨리 광장에 있는 단테 동상. 1865년 단테 탄생 60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이후 시뇨리 광장은 단테 광장으로도 불린다. 사진 게티 이미지 뱅크. 아르노강이 관통하는 이탈리아 토스카나주는 르네상스의 본향이다. 지정학적 우수성, 경제적 풍요, 정치적 자유, 지적 탐구력, 예술적 상상력 등을 바탕으로 르네상스의 도화선을 제공했다. 이를 대표하는 인문주의자가 소위 르네상스 태동의 삼총사인 단테, 페트라르카, 포카치오다. 피렌체 출신의 알리게리 단테이의 라이GHIRI 단테이, 1265만 1321년 신흥계급 가문에서 태어나 신학, 철학, 수사학을 배웠다. 9세 때 부친과 함께 참석한 은행가. 포르티나리의 연애에서 베아트리체 본명 바이스, 1265만 1290을 만났다. 외사랑의 시작이었다. 단테는 베아트리체가 그리울 때마다 시내를 배회하거나 저택 주변을 서성거렸다. 어느 날 베키오 다리에서 바라보던 아르노강에서 베아트리체를 마주치게 됐고 그녀는 미소를 보낸 후 사라져 다시는 만날 수 없었다. 단 2번의 만남이었다. 현실로 돌아온 단테는 1285년 도나티와 결혼해 사남매 3남 1녀를 두고 창작에 전념한다. 반면 1287년 바르디 가문의 시몬과 결혼한 베아트리체는 1290년 6월 짧은 삶을 마감했다. 단테가 16년간의 외사랑과 슬픔을 노래한 시집이 새로운 인생이다. 결혼 후 뛰어난 언변과 지성을 갖춘 단테는 피렌체 행정장관이 됐고 정치적 중심 인물로 부상했다. 그러나 제193대 교황 보니파시오 8세 BONIFACIUS와 갈등을 빚자 뇌물수수 및 비리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 자격이 영구 박탈되는 선고를 받아 베로나로 추방됐다. 최후의 중세 시인 단테와 신곡. 그럼에도 단테는 사회와 격리된 불운한 처지가 아니라 자신의 삶과 사회를 성찰관조하고 숙성시키는 계기로 삼았다. 그 결과로 탄생한 걸작이 지옥편 1304만 1308년, 연옥편 1308만 1033년, 천국편 1억 3014만 1321년을 피렌체 방언으로 쓴 신곡나 COMEDIA 14,233행이다. 각각을 33곡으로 나누고 서곡을 합해 총 100곡으로 구성한 정형시다. 지옥은 사탄 무리가 지상에 추락하면서 생긴 깔때기 모양의 거대한 동굴이다. 그 충격으로 지구 반대편에 솟은 큰 산이 연옥이다. 그리고 천국은 마지막 여정이다. 단테는 신곡 도입부에서 지옥으로 내려간다. 이루지 못한 사랑, 베아트리체를 찾아 지옥의 문에 들어선다. 그가 시인 베르길리우스 BC 7019에 이끌려 죄악이 가득한 지옥에 갔다가 고통이 약한 연옥을 지나 베아트리체의 안내로 천국에 간다는 것이 요지다. 그를 지옥에서 천국까지 안내한 베르길리우스와 베아트리체는 내세 여행을 위한 구원의 손길이었다. 신곡은 무수한 문예작품의 모티브가 됐고 스토리 구성에 영감을 줬다. 데무노 괴테는 인간이 창작한 최고의 작품으로 칭송했다. 1495년 르네상스 화가 보티첼리는 사랑의 후유증을 극대화한 단테의 초상화를 1534만 1541년 미켈란젤로는 신곡의 영향을 받은 프레스코와 최후의 심판을 그렸다. 프랑스 미술가 로댕 1840만 1917이 조각한 지옥의 문은 인간의 처절한 최후를 내려다보는 단테를 묘사했다. 오페라 작곡가 푸치니 1858만 1924의 단막극 3연작 시리즈에서 외투는 지옥을 수녀, 안젤리카는 연옥을, 잔니 스키키는 천국을 표현했다. 요컨대 단테는 신곡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 성서, 철학과 문학, 예술에 대한 지식을 종행하며 인간의 감정과 개성을 사실적으로 묘사해 르네상스의 문을 열었다. 기독교 사상과 그리스 철학이 접목된 대서사시, 르네상스 불꽃, 유럽 문화의 진수, 인문학적 상상력의 최고봉으로 평가되는 고전 텍스트다. 그는 1321년 9월 13일 라벤나에서 56세의 생을 마감했다. 1483년 베네치아 시인이자 추기경인 벤보는 성 프란체스코 수도원 모퉁이에 단테 무덤과 그가 쓴 여기 나 단테가 고국에서 추방되어 누워있다는 묘비를 만들었다. 단테의 신곡과 베아트리체 알러데이 1883 토스카나주 아레초 출신인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 프란체스코 페트라커 1304만 1374의 부친은 피렌체 공증인이었다.
1302년 피렌체의 정치적 소용돌이가 일자 1304년 아레초로 이사했고 거기서 페트라르카가 태어났다. 1307년 교황청이 아비뇽으로 이전할 때 그의 가족도 따라갔다. 그는 유년기에 라틴어 작가 키케로와 시성 베르길리우스의 고전을 접한 데 이어 1316만 1320년 프랑스 몽펠리에 대학, 1320만 1323년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1326년 부친 사후 아비뇽으로 돌아와 창작에 몰두하면서 고위 성직자와 귀족, 피렌체의 보카치오와 친교를 맺었다. 주요 작품에는 시 아프리카와 산문 나의 비밀, 고독한 생활, 종교적 여가 등이 있다. 그중 불후의 명작은 1342만 1348년에 쓴 칸초니엘의 CANGONIER이다. 총 14행으로 구성된 366편 소네트 317편, 칸초네 29편, 세스티나 9편, 발라드 7편, 마드리갈 4편은 사드 백작의 부인 라우라로러 1310만 1348에게 바친 서정시다. 유부녀를 향한 연가, 삶과 인생의 성찰, 조국에 대한 사랑, 부패한 교황청 비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압도적인 테마는 사랑과 인생이다. 그 사랑은 단테가 베아트리체를 연모했듯이 라우라에 대한 연가다. 시의 배경과 모티브는 1327년 4월 6일 성 클레르 교회에서 만난 라우라와의 이루지 못한 슬픈 사랑, 잡히지 않는 아픈 사랑, 허공을 떠도는 고독한 사랑이다. 1348년 이탈리아를 여행하던 중 처음 만난 후 21년 만에 라우라가 흑사병으로 죽었다는 비보를 접했다. 최초 르네상스인 페트라르카의 칸초니에레, 소네트의 백미 칸초니에레는 무려 400년간 유럽 서정시의 원형으로 평가받은 명작이다. 17세기 밀턴, 19세기를 케아라이엘케이와 보들레르 베유디에레 아이레 등이 자주 인용했다. 19세기 헝가리 작곡가 리스트리스트는 소네트 중 세계 47, 104, 123번을 발췌해 페트라르카의 세계 소나타를 작곡했다. 제안곡은 고통, 제두곡은 축복, 제세곡은 천사의 자태를 지닌 여인에 대한 것이다. 사계의 명성이 높아지자 1341년 4월 8일 카피톨리누스 언덕에서 나폴리 왕 당조 DANGI가 수여한 월계관을 썼다. 그리고 1374년 파도바 아르콰 서재에서 베르길리우스 원고의 머리를 묻은 채 영면했다. 페트라르카의 칸초니에레는 중세 신본주의가 인문주의로 전환되던 과도기에 등장한 작품이다. 그는 중세에 만연한 사회적 폐해가 도덕적 타락과 학문적 퇴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단정하고 고전에서 해법과 치유책을 찾았다. 서정적 시풍은 후세 문인들의 전범이었고 서양 시문학의 효시가 됐다. 르네상스 휴머니즘은 페트라르카와 함께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페트라르카의 칸초니에레 1474년화 라우라, 토스카나주 체르탈도 출신의 조반니, 포카치오 지오바니, BOCCACCIO, 1313만 1375는 환전상이었던 부친과 프랑스 여성 잔느의 사생아로 태어났다. 피렌체 인문주의 삼총사 중 막내다. 그는 파리에서 생모와 함께 유년 시절을 보낸 반면에 피렌체 바르디 은행원이던 부친은 1320년경 유력 가문의 마르돌리와 결혼했다. 어머니가 사망하자 피렌체로 돌아온 포카치오는 1328년 아버지의 권유로 나폴리 대학에서 교회법문학과학 등을 공부한다. 또 왕립 도서관 사서 페루지아로부터 문학을 배우고 궁정을 드나들며 폭넓은 교양을 쌓았다. 1341년 다시 피렌체로 돌아온 포카치오는 1350년부터 공무원이 됐고 교황과 여러 영주의 사절로 활동했다. 그때 만난 페트라르카의 조언과 친교는 고전에 몰두하는 계기가 됐다. 주요 작품으로는 1336년 산문체로 쓴 모험소설 필로콜로, 1338년 연애시 필로스트라토, 1342만 1343년 희극 난팔레 다메토, 1343만 1344년 산문 피암메타, 1344만 1346년 목가 피에졸레의 요정, 1348만 1353년 단편소설 데카메론 등이 있다. 그는 정부의 요청으로 시민에게 평생 신곡을 강의하다가 1374년 페트라르카가 죽자 귀향에 은거하던 중 생을 마감했다. 시신은 산티아고보 성당에 매장됐다. 그의 대표작은 데카메론 더 DCAMERON이다. 고대 그리스어 데카디카 10화, 헤메라 HM라, 일를 합성한 10일간 이야기란 뜻이다. 즉 10명 신사 3명, 숙녀 7명이 하루 한 개씩 열흘간 100편의 에피소드에 춤과 악기 연주를 곁들인 발라드 한 곡씩을 매일 추가했으므로 데카메론에는 이야기 100개와 발라드 10곡이 포함돼 있다. 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피렌체를 죽음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흑사병 시대고, 모티브는 나폴리 왕 당조와 시빌라, 백작 부인이 간통해 낳은 사생아 마리아다. 1330년대 나폴리 왕은 고전문학에 해박한 보카치오를 총애해 마리아를 소개했다. 그러나 바람기가 심한 그녀는 보카치오를 외면했고 1348년 흑사병으로 죽었다. 보카치오는 미혼인 상태로 5명의 자식을 두었으나 베아트리체를 잃은 단테처럼 마리아에 대한 사랑의 고통과 상실감을 여러 시에서 영원한 뮤즈 피암메타 FIAMMETTA로 등장시켰다. 보카치오의 데카메론과 피엠메타. 인문주의 적통 보카치오와 데카메론. 보카치오에게 마리아는 살아있는 정령이었다. 그리고 소설을 관통하는 소재는 만연된 섹스 불륜의 욕망과 성직자들의 추악한 일탈이다. 그 스펙트럼은 본능적 충동적 사랑에서 숭고한 사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에 교황청이 금서 목록에 올렸는데 정작 성직자들은 몰래 애독했다. 보카치오는 파격적 상상력과 예민한 촉수로 중세의 금욕적 속사를 헤집었고 너울에 가려져 있던 필연적 운명과 주체적 사랑의 이면을 들췄다. 중세의 만추에서 근대의 시작을 예고한 데카메론의 문학적 구성과 표현은 후대의 전범이 됐다. 가령 문학에서는 성서나 아랍의 대표적인 민담, 아라비안 나이트에 대적할 정도로 많은 버전으로 패러디 혹은 윤색됐다. 특정 이야기 외화의 프레임 속 또 다른 이야기 내화가 존재하는 소위 액자식 구성은 소설 작법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즉흥적 기지와 재담, 해학적 풍자, 우화기법 등은 영문학의 대부 제프리 초서, 잉글랜드 극작가 셰익스피어 등의 작품에서 재현됐다. 1879년 오스트리아 주페가 작곡한 오페레타. 보카치오는 피렌체 시민의 애증을 표상하는 보카치오가 우여곡절을 겪으며 사랑을 쟁취하는 스토리다. 1971년 개봉된 이탈리아 감독 파솔리니의 인생 3부작 중 제일 부도 데카메론이다. 요컨대 피렌체 르네상스를 태동한 삼총사인 단테, 페트라르카, 보카치오의 문학적 모티브는 애절한 영가다. 그 대상이 단테는 요절한 베아트리체, 페트라르카는 백작 부인 라우라, 보카치오는 나폴리 공주 마리아였다. 단테는 중세의 굴레 속에서 신적인 사랑을, 페트라르카와 보카치오는 인간적인 사랑을 노래했다. 단테가 신본주의를 봉인한 최후의 중세인이라면 페트라르카는 인문주의를 정초한 최초의 르네상스인이고 보카치오는 중세와 르네상스의 가교자인 동시에 인문주의의 적통이다. 1308만 1321년 단테가 쓴 원제는 라 COMEDAT 단테 ALIGHIRI다. 이를 1351만 1355년 보카치오가 단테를 찬양하는 소논문을 쓰면서 형용사 신적인 DIVINA를 주석했다. 그 후 1555년 베네치아 인문주의자 겸 출판인 돌체 1508만 1568가 서명 라 DIVINA COMMEDIA로 출판함으로써 세간에 범용됐다. 그리고 1835년 소설가이자 번역가인 모리 오가이가 안데르센 소설 즉흥시인을 번역 출판할 때 서문에서 단테의 신곡으로 표현한 후 한자권 국가에 범용되고 있다. 칸초네는 이탈리아의 다성성악곡 또는 서정적 노래의 명칭이고 세스티나 SESTINA는 육행육연으로 이루어진 시 형식이며 마드리갈메 들어걸은 목가적 서정시다.